안녕하세요. 영문법 특강 10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형용사적인 용법을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많고 방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 5가지의 경우를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적인 용법을 제외하고 형용사적인 용법과 부사적인 용법은 이렇게 뭔가 수식을 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뼈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원인, 이유로 설명이 되는 부사적인 용법을 볼 텐데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인조 목걸이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천연 목걸이가 아니고 인조 목걸이. 이 중에서 인이 원인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게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원인과 헷갈리거든요. 자, 다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원인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나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인이 아니라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본이에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틀린 거 이해되시나요? 사실 원인이나 이유나 같은 걸로 생각이 되죠. 근데 이유 판단의 근거는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뭐뭐해서 라고 하는 것과는 살짝 차이가 있죠.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glad to meet you.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나서. 지금 이 to 부정사가 괄호쳐도 될 정도로 사실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죠. I'm glad라는 말만 가지고 이 형식 문장이 되잖아요. 나는 기쁘다. 그런데 왜 기쁘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to 부정사를 쓴 거죠. 너를 만나서 기쁘다. 원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wept to see the sight.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서 울었다. 자, 지금 첫 번째에서는 glad라는 감정의 형용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감정의 동사를 쓴 거죠. weep. 울다. 감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왜 울었냐? 그 광경을 봐서 울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인조 목걸이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결정할 때 그냥 해석하고 결정하셔도 돼요.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 된다고요. 세 번째 예문을 보면 He must be honest to say so. 이게 바로 이유 판단의 근거죠. 일단 단어 뜻을 보면 must be. 요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나중에 조동사 할 때 할 겁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honest는 정직한이죠. 그래서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왜요?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자, 이게 바로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원인으로 해버리면은 그는 그렇게 말해서 정직함에 틀림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이유 판단의 근거를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문 2를 볼게요.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자, 이거 아브라함 나와서 구약 얘기가 아니라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이죠.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너희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도
rejoiced to see my day. 나의 날을 보고서 기뻐하셨다. 끝까지 해석. He saw it and was glad. 그는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기뻐했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날, 지금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고 있는 이 사역,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나의 모습, 이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뭐야, 그럼 예수님은 아주 예전에 있던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따지면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그분은 이런 논리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지금 to see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rejoice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의 나를 보고 나의 나를 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조 목걸이 중에 목적으로 가볼게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경우라고 선생님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 많은 예문들이 보이는데요. 집중해서 잘 보기를 바랍니다. 되게 방대한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He got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번째 기차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to 부정사를요, 절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e got up early so that he might catch the first train.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that이라는 접속사 앞에 so까지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그런 접속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첫 번째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죠. 단문이라고 그래요. 단문.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근데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것은 복문이라고 해서요. 접속사로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준 거니까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또 새로운 문장이 보이죠? He got up so early that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봅시다. 그는 got up so early.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 결과 that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그는 첫 번째 기차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위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목적이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은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그래서 이렇게 so하고 that이 붙어 있으면 목적이고 떨어져 있으면 결과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독해할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중요 문법 포인트예요. so와 that 사이에는 보통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위에 so that이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절에서는 may나 might이라는 조동사가 많이 나와요. 뭐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so와 that이 떨어져 있으면 보통 can이나 could라는 조동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so that 떨어져 있는 구문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nough to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He got up early enough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는 일찍 일어났어요. 뭐 할 정도로? 첫 번째 기차를 잡을 정도로 충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일어난 거죠. 여기 early enough to라는 모습을 통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enough라는 말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그 뒤에 쓰고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유념해 두시고요. 자, 밑에 파란색으로 된 건 또 뭐냐? This water is so hot that I cannot drink it. 이것도 결국은 so that 구문 맞죠?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어떻다. 그래서 이 물은 너무 뜨거워서 나는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쵸?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cannot 이렇게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동의어를 어떻게 쓰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This water is too hot for me to drink. 다시 This water is too hot for me to drink. 이렇게 써놓고 자, 요거 앞에다가 이 말을 써놓을게요. 아까 우리 맨 위에 첫 번째는 단문이었죠. 그죠?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문이었죠. 접속사로 연결시킨 두 개의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문장은 단문이에요, 복문이에요? 대시 있으니까 복문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문장은 뭐죠? enough to로 연결했으니까 단문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so that이니까 접속사 있구나. 복문이죠. 그러면 요 지금 복문을 다시 단문으로 바꾼 게 선생님이 지금 쓴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복문과 선생님이 쓴 단문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to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쓴 문장 끝에는 it 이라고 하는 목적어 보이지 않죠? This water is too hot to drink. This water를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복문이기 때문에 접속사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어서 이때는 drink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it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단문과 복문을 한 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목적어를 이렇게 중복해서 써버리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문 2를 보죠. Nevertheless, the men rowed hard to get them back to the land, but they could not, for the sea grew more and more stormy against them. 요나서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rowed hard, 열심히 노를 저었죠. to get them back. 그들이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목적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어.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hem back to the land. 그들이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해석해 볼게요. But they could not.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for the sea grew more and more stormy against them. 바다가 점점 더 그들에 대해서 폭풍처럼 되어지는 거죠. 더 폭풍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육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조 목걸이 중에 조건과 결과를 묶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건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결과는 뭐뭐 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뭐 하다. 앞에 거 하고 나니까 뒤에 거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결과예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ou will be punished to do it again. 당신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조건이죠.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아까 I'm glad to see you.
나는 너를 만나서 반가워. 이때는 원인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I will be glad to see you.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를 만나게 된다면 즐거울 것이다. 반가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He grew up to be a famous poet. 그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To be a famous poet.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to be 앞에가 그 전의 모습이었다면 to be가 바로 그 다음의 결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결과예요.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woke one morning to find myself famous. 나는 어느 날 아침에 깨었어. 그런데 그 결과 뭘 발견했어? To find myself famous. 내 자신이 유명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된 거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의 결과가 뒤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문 2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겠습니다. And Yahweh worked a great victory that day, and the people returned after him, only to take plunder. 여호와 하나님이 worked a great victory. 아주 위대한 승리를 하셨죠. 그날에. 그래서 사람들은 returned after him. 다시 돌아와서 그를 따른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 뿐이었어요? Only to take plunder. take plunder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약탈하다, 강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큰 승리를 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일 뿐이었다고? 약탈을 하고 노력할 뿐이었다고. 결과가. 승리를 했으니까 뭐 전리품들을 챙기는 모습인가요? 그런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투부정사 다음에 뒤에 나오면 이것은 결과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사적인 용법과 관련된 속담과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Number 1. You are never too old to learn. 당신은 뭔가를 배우기에 결코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생은 60부터 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 to learn이 뭘 꾸며주고 있죠? 배우기에 늙은, 배우기에 나이가 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로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정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이 패턴은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식을 받는 놈이 품사가 뭐다? old라는 형용사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배우기에 너무 나이가 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담. God comes to see us without bell. 하나님은 우리를 보러 온대요. 보기 위해서 온대요. 종 없이, 벨 없이 불시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God comes to see us without bell. 해석을 어떻게 했죠? 불시에 우리를 만나고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시다 보면은 그 용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Bible verse. Even I will bring the flood of waters on the earth to destroy all flesh, having the breath of life from under the sky. Everything that is in the earth will die.
무시무시한 말씀이네요. 나는 뭘 가져오겠다? The flood of waters. 홍수죠. 이 땅에 홍수를 가지고 올 텐데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all flesh. 모든 육체를 파괴하고 전멸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나왔죠? 그런데 어떤 육체들일까요? Having the breath of life.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 Everything that is in the earth will die.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역시 우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목적이 가장 많다 라고 선생님이 목젖을 만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문장들을 한번 숙성시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I am glad to meet you. She wept to see the sight. He must be honest to say so.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He saw it and was glad. He got up early to catch the first train. He got up early so that he might catch the first train. He got up so early that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He got up early enough to catch the first train. This water is so hot that I cannot drink it. Nevertheless, the men rowed hard to get them back to the land, but they could not, for the sea grew more and more stormy against them. You will be punished to do it again. He grew up to be a famous poet. I awoke one morning to find myself famous. And Yahweh worked a great victory that day, and the people returned after him only to take plunder.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God comes to see us without bell. Even I, will bring the flood of waters on this earth, to destroy all flesh having the breath of life from under the sky. Everything that is in the earth will die.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과 관련된 연습 문제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겠습니다. Ready, go! 빨리 잘 안 풀리나요?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She was so kind that she helped me.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너무 친절해서 그 결과 그녀는 나를 도와줬다. 이게 지금 so 대 구문인데 so와 that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빈칸을 채우면 좋을까요? She was so kind as to help me. so as to예요. 물론 so as to가 이렇게 다 붙어버리면 이건 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in order to도 동의어입니다. 이 표현 반드시 알아두세요. so as to, in order to. 이게 다 붙어 있으면은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띄어졌죠? so 다음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2번. The book is so easy that I can read it. 그 책은 너무 쉬워서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 So that can.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죠.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to 구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enough,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한 그거 쓰면 되겠네요. The book is easy enough. 보통은 to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주기 위해서 for me까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me to read. 자, read 다음에 it 써야 돼요? it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단문이잖아. 여기 위에 있는 게 복문이니까 이거는 써야 되죠. 접속사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장이 와야 되니까 완벽한 문장을 쓰느라고 썼는데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단문이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the book이라고 이미 주어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it이라고 쓸 필요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She worked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she should fail. 그녀가 떨어졌네, 실패했네. 아, 열심히 일했는데 떨어졌다고? 지금 두 개의 절과 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 1번은 접속사 역할을 한 거로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땡이고요. 나머지는 다 접속사인데, 자,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아닌가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lest 3번입니다.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unless는 if not이죠.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죠. 그녀가 만약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했다 이거 아니죠. 뭐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바로 3번이라고요. lest. 낙방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번 차시 학습 요약을 해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인조, 목걸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면 문장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부사는 그냥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준동사 중에 하나인 동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 투부정사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동명사 학습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